현재 미 백악관 관계자가 중국이 예상보다 매우 이른 시간에 대만 침공할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만에서는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까지 거론하는 상황도 엿보이는데요. 대만 역시 매우 다급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조차 전쟁이 일어나자 한국 무기 창고도 기웃거리며 우크라 대사가 무기 지원을 호소했는데, 당시 한국에서는 민주진영이라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매우 한국과 거리가 먼 나라인데 당황스럽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무기 지원은 여러 가지로 곤혹스럽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사는 LIG 넥스원과 미팅을 추진하는 등 자국 살리기에 나섰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방산이 한국만큼 빠르게 조달 가능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언급하는 이상 대만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들어갔고, 여기에 다양한 채널에서 한국까지 언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나오며 무슨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따르면 중국이 1, 2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8일 대만의 영자지 타이완 뉴스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오브라이언은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매우 이른 시기인 1, 2년 이내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2021년 당시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2027년 이전 대만 침공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중국의 대만 침공이 1년이나 2년 이내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정부에 대해 대만 방어를 위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아직 언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만 방어는 미국이 가장 관련되어 있고 일본이 그 다음으로 손에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은 한국은 언급하진 않았지만 동맹국들을 덧붙여 언급한 모습입니다. 그는 만일 일본과 미국 그리고 동맹국들이 대만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대만에 제공하지 않고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막는 데 필요한 외교력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대만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동맹국까지 언급했는데, 이게 한국이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대만에 무기를 공급할 만한 능력이 될 만한 국가는 그다지 없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오브라이언은 미국 싱크탱크 글로벌 타이완 연구소 GTI에서 미국 대만 워킹그룹 좌장을 맡고 있고, 그는 지난 3월 GTI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면담하고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 싱크탱크 CSIS 등에 따르면 중국이 10년 내에 대만을 침공한다는 예상을 했지만, 최근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아디즈를 침범하는 횟수나 포위 훈련이 훨씬 잦아진 게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만은 미국에 대해서 매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지난해부터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의 인도 지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F-16V 블록 70 전투기 66대의 대만 인도 개시 일정은 코로나19에 따른 미 록히드 마틴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 당초 예정된 올해 4분기에서 2024년 3분기로 1년 가까이 늦춰졌습니다. 대만은 16V 66대의 대만 인도가 2026년에야 완료될 것이라는 통보를 미국 측으로 받았는데, 사실 이조차도 또 연기되면 그만이기 때문에 미국과 긴급 요청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는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5억 달러 약 6,600억 원의 상당의 무기를 대만에 무상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대만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중국 침략을 고려해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미 정부가 한 것과 비슷한데 이제는 그 대상을 대만으로 확대한 셈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비상시 의회 동의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 PDA를 활용해 대만에 5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PDA를 35차례 이상 사용한 바 있는데, 이를 대만에도 적용함으로 해서 대만의 불만을 잠재우고 무기를 우선순위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PDA를 활용한 미국의 무기 지원 계획이 대만을 한층 더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이 도발적인 움직임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대만을 볼모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입증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는 미국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근 수년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로는 60% 이상 일본을 꼽았으며 미국은 10% 이하로 심지어 중국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이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 사태를 통해서 대만에서는 과연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는 미국이 무기만 간접적으로 지원했지 실제 우크라이나를 직접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만에서는 이 상황에 무기 납품까지 지원하는 미국이 못마땅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꾸준하게 언급되는 것은 느닷없는 한국으로 한국이 나서줘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대만은 일본보다 심지어 한국이 더욱 신뢰가 가는 상황도 생겨나는 국면도 보입니다. 이는 일면 수긍이 안 가는 건 아닌데 이번 전쟁을 통해 한국의 방산이 대단한 위력을 보여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물론 일본도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해군력으로 당장 미국에 의해 동원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게다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더욱 우려되는 것은 바로 중국 행보인데, 중국과는 센카쿠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봤을 때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반납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중국은 센카쿠를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보다 중국이 일본 영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며,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중국 역시 힘으로 밀어붙여 센카쿠 정도는 단숨에 수복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판단만은 아니고 미국 군사 싱크탱크조차 해군력에서 일본이 중국에 크게 열세로 보인다면서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 해군이 속도전으로 나오면 미국조차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 방위성은 이미 40년간 지켜온 방위비 1% 룰을 깨고 올해는 약 60조 원의 국방비를 실현하려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치면 미국이 방어하겠다며 말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말뿐이지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그대로 집권을 이어나갈지 트럼프가 당선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미 공화당에서는 약 47% 정도가 차기 대선에 트럼프를 압도적 1위 후보로 지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바이든은 현재 미국 내 지지율이 40% 이하로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트럼프의 경우에는 대만에 무기 파는 것은 관심이 있지만 전쟁 자체에는 매우 회의적인 인물입니다. 트럼프 스스로 전쟁을 안 하겠다고 말하고 다녔으니 과연 대만전 발발 시 미국이 적극 나서겠냐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대만 방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각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 가운데 뜻밖의 한국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서 대만은 한국을 대만전에 전격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한국으로서는 다소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이유를 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만에서는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이상적 형태의 주변국 참전을 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의 한 방송은 우선 미국에서의 중국의 미사일 포격을 비롯 상륙작전이 곧바로 이뤄질 것을 예상하므로 미국은 보병보다는 압도적인 공군 전략을 괌 기지에서 즉시 대만에 보내줄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최근 미군은 괌 기지에 F-35를 비롯해 B-1, B-2 등 전략 폭격기에 대한 배치를 전격 늘렸습니다. 물론 이는 중국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미국의 주력 부대를 공군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함대도 있지만 미국은 우선적으로 공군 자원으로 중국의 미사일 부대를 비롯해서 대만에 진입하는 중국의 전투기와 상륙함을 빠르게 제압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해군이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각에선 일본 해군 전력을 전세계 3위권으로 예상하며 중국이 대만 침공 시 센카쿠도 공격할 가능성이 크기에 일본은 해군 전력을 전격 활용할 걸로 봤습니다. 그러나 군사계에서는 정작 일본이 대만전에 참전할 때 매우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대만전 발발을 가정하고 일본 남서부 지역의 자위대의 보급부대를 활용하자고 일본에 요청했습니다. 중국 침공 시에 보급부대가 다방면에서 필요한데 일본이 이를 보충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며 미일 간의 대만 침공 논의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일본은 대만과 최상의 파트너로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는 해석인 것이죠. 일본 국민들도 정작 대만전에는 일본이 참전하는 건 절대 반대라는 목소리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미군조차 당황시켰으며 미 군사 관계자는 일본이 대만전 발발 시 참여 안 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대만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육군이 대만에 상륙해서 참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만에서는 한국의 기갑부대를 비롯해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치켜세운 모습이었고, 중국이 상륙할 때 한국 보병과 기갑부대들이 중국을 효율적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만 군사 전문가들도 최근 방송에 등장해 한국의 육군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치켜세웠습니다. 따라서 대만 역시 이러한 일본 말과 같이 전격 한국이 중국의 상륙부대를 막아야 한다고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만의 의견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터무니없는 낭설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육군이 대만전에 참전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인데, 만약이라도 참전하게 되면
한국은 동시에 북한과 러시아까지 경계해야 하며 자칫하다 전선이 확대되는 최악의 국면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의 린치핀으로 규정했고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에 대해 미군이 참전하게 된다면 자동 한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나름의 전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만 한국 여론은 대만에 대해서 오히려 싸늘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 누리꾼은 상륙작전을 막는 육군은 육해공 중 피해가 가장 극심한 파트인데 한국을 설정한 것도 황당하다는 것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현재 대만이 폴란드 이상으로 매우 급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주 국방을 하려고 방산을 키운 것이지 위기 지역에 무기를 투입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만에 무기 지원을 하게 된다면 중국과의 마찰음은 러시아보다 훨씬 심각해지며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 휘말리는 상황이 나오기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아직 대만 정부에서 직접적인 사인은 없지만 추후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